것들, 지구의 역사 수십억 년 되죠. 이 정도로 끊임없이 과거서부터 오랫동안 썼던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써요. 뭐 어떤 분들은 2002년, 2010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는 소리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소리고, 10억 년을 쓸지, 20억 년을 쓸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란 땅들은 영속적이다. 그래서 영속성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속성의 특성은 뭐냐, 부동산학에선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자, 부동산이 토지가 소모되거나 마멸된다? 아니더라. 그래서 소멸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자, 바로 영속성의 특성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것도 얘기할게요. 자, 부동산 자체는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가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새만금 관척지, 우리나라 관척해가 땅 넓으니까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구란 부동산학자들은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지구란 땅덩어리 자체를 다 하나의 토지로 본다 그랬습니다. 바다도 토지 일종이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게 따지면, 지구란 땅덩어리 이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늘리죠. 그걸 보고, 아니, 불자, 증가할 증자에서 부증성의 특성 얘기합니다. 쉽죠? 자, 어떤 토지의 부동산의 절대 면적은 증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면적의 증가는 불가능하다라는 특성이 바로 부증성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지는 게, 요건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됐던 건데, 개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별적 특성, 개별성 얘기하는데, 사람은 뭐가 있죠? 어떤 분들은 개성이 있다는데, 개성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성질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남들하고 구분된 성질 보고 개성이라고 하죠. 자, 근데 부동산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개별성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토지에 개별적 특성이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토지가 가진 개별적 특성. 이런 것에는 위치도 있고,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 보면 어떤 것들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거, 그 다음 면적도 100평짜리, 200평짜리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 등이 동일한 토지는 있다, 없다? 동일한 토지는 없다. 자, 모든 개별성 특성이 동일한 토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면적 똑같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모양 똑같은 땅 있죠. 다 똑같은 게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위치. 사실 개별성의 특성은 무엇 때문에 위치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개별성의 특성은 뭐에서 파생됐다? 부동성 특성에서 파생된 특성이 바로 개별성의 특성이다라고 따집니다. 자, 부동산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따지게 되면요, 결국 이 각각의 4개의 특성에서 별의별 특성이 다 파생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슨 특성? 인접성의 특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접성의 특성도. 모든 토지는 상호 인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나 그럼 옆집 보기 싫어. 옆집 땅이 싫어. 그럼 우리 옆집 땅에 갑자기 쓰레기 차량이 들어왔어. 못 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땅 들고 다른 데 이사가면 돼요? 불가능하죠? 인접성이. 그러다 보니까 옆 땅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 특성 때문에. 이것도 파생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부동산학자들이 왜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의 특성을 중시하느냐? 바로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요. 부동산 경제 현상도 이상하게 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산에 대한 경제 현상과 틀리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각종 법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연적 특성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부동성이 뭐냐, 영속성이 뭐냐, 부증성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뭐들이 나오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파생되는 특성이 뭐냐, 파생되는 현상 같은 것들을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파생 특성을 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부동산학 개론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얘기할 때는 자, 이 기본 개념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만 따질 텐데, 자, 여러분 제발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처음에 부동산 특성을 딱 보게 되면 별의별 속성이 파생 특성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미안하지만 여기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강의가 다 끝나고 한바탕 다 끝나야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아요. 소위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도 나오고 감정평가는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에서 나오는 것들도 나오고 그건 금융 중간 후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는 부동산의 특성은 첫 번째 강의 들을 때 책을 읽을 때는요. 아 이런 특성이 있나 보다만 보세요. 그 다음에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이 각종 파생 특성들, 파생되는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는 굉장히 쉽다고 해서 좋다고 그래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게 부동산의 특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건